예, 안녕하세요. 2023년 수학능력시험 영어 34번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철학 지문이다, 철학 문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글이 철학 문제라고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절대적인 시간관, 그리고 상대적 시간관,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가 있어야만이 또 이 전체 지문을 쫙 빠르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건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읽었다 손 치더라도 이 빈칸 내용을 고르는 거랑은 그닥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 빈칸 추론의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주제가 되는 키 센턴스의 내용이나 혹은 뭐 not A의 구조라고 하면 반대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키 센턴스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다른 문장 이런 것들이 답으로 요구가 되는데 이 문제는 좀 희한한 문제예요. 주제는 분명히 절대적인 시간관 때문에 생긴 컨시퀀스,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가 도외시된 것, 배제된 것, 이것이 주제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정작 묻는 것은 그것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 중에 어떤 하나의 해프닝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생뚱맞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문을 잘 이해했다고 쳐도 이 묻는 게 생뚱맞기 때문에 답을 고르다가 뭐야 이거 왜 이런 걸 묻지? 띵 해가지고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틀린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도 그냥 심플하게 나데이바 피 구조구나 요게 딱 눈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냥 뭐 여기 뒤에 있는 it is that B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뭘까라고 지문에서 찾다 보니까 1, 2, 3, 4번이 너무 생뚱맞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5번밖에 없겠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주 1차원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오히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는,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는 관점, 이것을 절대적 시간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적 시간관. 그리고 시간을 구분지어서 볼 수 없다는 입장. 시간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시간은 같은 시간이어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과거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라는 입장. 상대적 시간관.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이 지문의 내용에서 충돌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주제는 이 절대적 시간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컨시퀀스, 기후변화에 대한 의무가 도외시되었다, 배제되었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절대적 시간관을 A라고 하면 상대적 시간관을 B라고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시간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픽션이자 셀프-레퍼런셜,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모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첫 문장이 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의 내용은 절대적 시간관이 A라고 치면 not A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앞문장에서 not A를 얘기했고 세미콜론이 왔고 그 뒤에 여기까지가 이제 부연 설명인데 자, 앞부분에서 논리적으로 not A를 얘기했으면 이 세미콜론 다음에 부연 설명에서 not A를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A를 말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not A를 말하겠죠. 혹은 not A가 아니면 not A의 대안으로서 B, 즉 여기서는 이제 절대적 시간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의 대안이 되는 B, 즉 상대적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오늘 헛되게 보낸 하루는 누군가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미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점인데 나에게는 이게 현재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 상대적 시간관의 예시로서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Your present was a part of your mother's future. 엄마의 미래였다. 너의 현재가.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내가 나중에 대학생이 된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죠.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미래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실제 대학생이 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가 엄마의 과거의 일부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시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은 강사분들이 절대적 시간관을 부정하는 내용이 앞에 왔는데 뒤에 세미콜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절대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그 관점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절대적 시간관이 좋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인정해놓고 결국 however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우리의 시야에서 가려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편협함, 시간에 대한 관념의 편협함이 결국에는 그런 의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다. 일관되게 쭉 절대적 시간관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배제되었고 도외시되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좀 찾아볼까요? 여기서 보면 segregation, 절대적 시간관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요것도 이제 절대적 시간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이것도 시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의식이 굉장히 편협해지는 것. 이것도 절대적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partitioning of time도 시간을 딱딱 구분해 버리는 것. 또 뭐 하나 또 있었는데 sharp division of time. 이것도 날카롭게 딱딱 시간을 구분해서 보는 것. 모두 다 절대적 시간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묻고 있는 게 뭔데 딱 봤더니 보기를 봤는데 황당한 거예요.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 빈칸에 묻는 게 아니라 도외시 되었다라는 게 주제인데 도외시된 과정이 보고 일부러 외면한 것이냐 혹은 의도치 않게 눈앞에 가려져서 의도치 않게 결과론적으로 배제하게 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금 답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이 전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랑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의 힌트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참 미스테리한 게 아니 고작 요거 물어볼 건데 왜 논리 전개를 이렇게 쭉 거창하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문제를 푸는 스킬로 따져보면 not A, but B의 구조이기 때문에 obscured, 흐려진 거, 현실이 흐려진 거,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의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의 반대가 뭐죠? 일어났다는 게 반대가 되겠죠? 일어났다.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았다의 반대는 일어났다가 됩니다. 그죠? 일어났는데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여기 뭐가 나옵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현실을 리얼리티가 흐려졌다는 거에 반대니까 현실을 직면했다고. 우리가 직면했는데 일부러 거부한 것을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반대로 빈칸 문제를 낸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철학자가 쓴 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환경운동가나 그냥 칼럼니스트가 쓴 글인지 어떤 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문제로 내고자 하는 부분을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이 전체적인 지문을 끼워 맞춘,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논리의 비약을 심하게 한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수능 시험의 본래 취지에도 별로 맞지 않고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문제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여러 번 다뤄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것에 맞춰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도 이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당장 어떤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생과 우리 교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계속 낼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 지문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철학 지문, 과학 지문, 심리학 지문, 좋은 문제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본인도 잘 이해 못한 문제를 일부러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꽈서 이런 식으로 낼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좀 대책을 세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영어 수업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해력과 기초 논리를 아이들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되면은 이거 학원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이렇게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왔던 self-referential이라는 철학 용어인데 요거에 대해서 따로 간략하게 영상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